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 꽤 계시지 않을까요? 이걸로 작년에 큰 수익 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요때쯤에 이제 다시 욕심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벌었다가 지금 물려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 LG화학에 좀 물려있다, 고점 라인 부근쯤에서 사서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종목 케이스 스터디 겸 해서 언니님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오셨군요. 이거 근데 은근히 이 종목 그리고 뭐 비슷한 종목들 대형 우량주인데 뭐 요런 고점에 물려서 지금 현재 조금 고통받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클럽에서도 보유 종목이라 그러면서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실제로 최근에 클럽을 오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혼자 하시다가 이런 상황에서 클럽이든 아니든 질문을 받을 때 많이 받는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LG화학을 100만원 부근에서 저는 비중이나 슬락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전망도 좋았고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좋다고 하니까 산업정만도 좋을 것 같았고 시장도 좋았고 자금도 뭐 빚내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자금 안에서 매수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에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0만원 수준인데 어떡할까요? 보통의 질문이 딱 요런 결이거든요. 여기서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좋은 주식이니까 좋은 기업이니까는 들고 있으려고요. 뭐 안 되면 들고 있으려고요. 뭐 그런 생각들도 다 하세요.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뭐 당장 손절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여기서 이 질문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담백하게 당연히 저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면 돼요. 여기서 답을 줄 수 있는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정답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거 먼 미래에 아니면 지금부터 전기차 시대가 도래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조건 존버하면서 몇 년 기다리면서 보세요. 이런 대답을 혹시 속으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답 정해두신 거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답을 말해주는 거, 듣고 싶은 말을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그게 진짜로 투자 시장에서 일어날까는 미지수예요. 전기차 시대가 실제로 도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 위에서 놀아줄까? 아니면은 훨씬 더 조정을 거쳐서 전기차 상용화가 됐었을 때 이 안쪽에서 박스를 만들어줄까? 아니면은 생각보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됐지만 새로운 대체제 배터리 업체가 산업의 선두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LG화학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LG화학 임직원이 와도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은 사업이 원래 경제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위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다 그런 거고, 이런 상황에 빗대어 봤었을 때 100%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어떡할까요? 이 상황이면 사실 되게 심플하게 답변 드리면 답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얼마 정도의 손절 라인 잡고서 거기 이상으로 빠지면 손절하세요. 뭐 이 대답 말고 사실 가능한 대답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답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시황이나 뭐 산업 뭐 현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뭐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막 이런 거 매일매일 막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요런 거 예측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이 LG화학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를 이제 계속 가늠해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딱 정량화된 뭐 얘가 이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그래도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빨리 손절을 하든 다른 걸로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 갈아타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언니님께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제 어때 보여요? 이 주식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언니님은 그거 모른다에 가까운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믿고 싶은 답. 만약에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주가가 떨어졌지만 보유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저한테서도 듣고 싶은 답은 A가 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언제가 됐건 A가 올 것입니다. 이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게 이 답을 기다리면서 물어보는 거면 물어보지 말아라 인지, 아니면 그런 거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말씀하시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일 거다라고 그냥 이제 그걸 질문자에 대한 거를 그냥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질문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생각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이 질문자가 모든 거를 다 마음을 내려놓고서 저는 어찌됐든 다 뜯어 고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버리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주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손해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한 마이너스 20%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고, 이게 마이너스 40%라고 하더라도 손절을 하라겠네요. 그러면 네, 손절을 시키는 거를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그렇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손절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이 사람은 그나마 그 다음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감에 있어서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게 진짜로 올라간다 한들 이 사람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고 떨어지면은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종목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이 사람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는 득이 될 건 없거든요. 하나 A로 가게 되면은 이 종목을 통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거 하나 좋은 점은 있겠죠. 근데 그 수익이 정말로 이 사람한테 득이 되는 수익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일단 저거 수익부터 내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할래요. 뭐 이런 부분, 이게 풀리지 않는 분명히 벽이 존재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뭐 이 시점에서 똑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서 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어니님이 여기 손절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 거의 막 2배 간 거예요. 거의 지금 100% 수익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손절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지금 저기서 전량 손절하라 그래도 아마 안 할 거거든요. 이 상황이죠. 네. 여기서 손절하고 나서 만약에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 한 60만 원에 손절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손절했는데 70만 원에 물렸어요. 근데 60만 원일 때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8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상황 오게 되면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저를 굉장히 원망을 하죠. 너무 잘 알거든요. 거의 대역죄인급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언니님이 여기서 손절하세요라고 해서 손절을 정말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언니님한테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쏟아지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와, 내가 진짜 언니님 때문에 살았네가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잘 결단했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또 공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언해주는 사람의 이제 팔자죠.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죠. 네, 저는 뭐 그거는 내려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황을 딱 생각을 해보세요. 홀짝이거든요. 홀짝에서 맞았어 틀렸어. 그리고 홀짝에서 맞춰주세요를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홀짝을 맞춰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언니님은 못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냥 결국에는 믿음으로 투자하세요라는 얘기에 가까운데, 사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못하거든요. 그냥 믿고 계신 대로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애초에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이런 질문도 안 했겠죠. 뭔가 이제 좀 바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언니님은 여기에 손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까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여기서 제가 손절까지도 이야기를 말한 건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상황을 배제하고 아, 이 종목은 더 이상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손절, 절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손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조치를 취해드린 사람은요,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매 그 균형 구성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도박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거든요. 인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좀 도박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게 되면 도박을 그만하고 매매를 하셔야죠.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여기에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해라 도 아니고 그냥 그거죠. 당신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박을 그만둬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만두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상태니까 손절이 되는 거겠죠. 그만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제가 정말로 웬만한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컨텐츠적으로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 건 맞지만 도박을 관리로 풀어나가지는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박은 도박일 뿐이지 도박의 관리를 입힌다고 그 도박이 갑자기 투자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니님 영상을 좀 봤는데 뭐 리밸런싱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도박을 할 생각은 아닌데 여기서 이걸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일단 계좌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계좌에서 이 슬롯에 대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100%가 아니라 뭐 일정 비중이다, 아니면 100%라 할지라도 슬롯이 잘 구분이 된 상태에서 자금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효율적인 계좌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비중의 축소겠죠. 근데 반대로 설령 100만원의 평단가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비중 자체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여기서 천천히 받아가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어떠한지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를 들어 3명이 있는데 1번, 2번, 3번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 이쯤에서 사서 100만원쯤에 사서 지금 80만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이 종목 자체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자산 구성이라던가 주식에서의 포트폴리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여건에 맞는 그 솔루션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때 이제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더 적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받아가면서 이제 더 비중을 채워가면서 관리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이게 되게 쉬운 논점으로 이해해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혁신적으로 나온 제품 중에 하나가 Z 플립 아시죠? 폴더블.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핫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단순 스펙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예뻤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이 폰을 홍길동은 살 수도 있어요. 둘리는 이걸 왜 사? 이거 무슨 돈 낭비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길동은 사고 싶지만 못 살 수도 있어요. 딱 이거랑 똑같아요. Z 플립을 무조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이분법적으로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Z 플립은 사야 됩니다. Z 플립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Z 플립이 자신의 상황에서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따지면서 각자는 소비를 할지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이거랑 투자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지, LG화학의 80만원 지금 상황만을 딱 놓고서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사도 돼? 사면 안 돼? 딱 부러지게 잘라서 이런 구분하는 대답을 원하겠지만, 만약에 그 구분하는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은 조금 가먼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래 나는 이거 디자인 좋고 좀 스펙 떨어지더라도 아주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샀는데, 사용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거나 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뭐 월급이 막 깎인다던가 막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다던가 그래서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그 답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되게 단편적으로 오늘 이 질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클럽에 오셔서 그 개인분이 자기의 여건과 환경과 성향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질문을 하고 서로 그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언니님이 그 질문을 받으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상황이 진전되면서 향후에 또 바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 받으면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잡아드릴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왜 그게 정답을 딱 말씀드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밖에는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라고 해도 그것도 되게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소지도 굉장히 큰 거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클럽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각자 여건에 맞춰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있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딱 맞는 솔루션을 찾으러 막 유튜브 영상이나 뭐 그런 구글 해가지고 나오는 글 같은 걸로 해결하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에 가까운 얘기 같고, 오히려 더 정확한 거는 나의 니즈와 나의 상황과 여건을 먼저 파악하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다, 이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방향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영상 이게 지금 제 주변에도 이 종목, 진짜 그냥 LG화학 이 종목도 있고, 그리고 유사하잖아요. 뭐 대형주들 다 대부분 이런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 영상이 그래도 좀 생각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영상 중에 말씀드렸던 투자클럽은 일반 회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되게 많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일원이 돼서 지금부터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언니님의 제자가 돼서 실제로 매매를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매매에 대해서도 조언도 계속 들을 수 있고, 저희 유튜브 영상을 교과서 삼아서 거기에서 이제 실전을 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활용도도 한층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클럽도 한번 가입을 고민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클럽 관련해서는 영상 하단부에 보면 설명란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근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 클럽 관련된 공지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